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림동 성폭행범이 살인 고의성을 숨기기 위해 체포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을 이르면 내일부터 31일 사이 다시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인 3개월 만에 재발사하는 것을 두고 역대급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급 대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대표는 황당한 얘기라며 발끈했습니다.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 처서인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지난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인데 4에서 5년이 지나면 방류된 삼중 수소가 우리 앞바다에 유입될 전망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현재 원전 구역 안에 저장된 오염수는 134만 톤 규모인데 하루에 최대 500톤씩 방류하면 앞으로 30년간 바다에 오염수가 유입됩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상 상황이 생기면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는 방류 전 우선 다핵종 제거 설비 ALPS를 거칩니다. 주요 방사선 핵종을 이 과정에서 제거하고 해저 터널과 연결된 수조에서 다시 희석 작업이 진행됩니다. 삼중수소 농도를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로 낮추면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해저 지점에 방류됩니다. 바다에 흘러간 오염수는 쿠로시우 해류를 타고 미국 서쪽까지 번졌다가 다시 북적도 해류의 영향을 받아 순환합니다. 전문가들은 4에서 5년 후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해상의 방사능 수치 변화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리 해역 200곳과 일본 근접공해 8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규탄 대회는 물론 오늘 저녁 촛불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 소식에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황이 파악이 되는 대로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의원 150여 명이 모여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정치의 제1책임입니다. 시민단체와 장애 규탄 대회를 여는 한편 국제기구의 의원들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IAEA하고 국제인권이사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절한 저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다 보내는 방안까지.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결의문을 전달하려고 일본 대사관을 방문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홍콩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항의했고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公然向全世界转嫁核污染风险，将一己私利凌驾于全人类长远福祉之上，此举极端自私，极不负责任。 그러면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과 대중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은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자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에 나섰습니다. 홍콩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인근 4개 현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 그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基於預先防範嘅原則，特區政府會喺8月24日開始禁止源自東京、福島。 일본 농수산물의 1, 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홍콩에서 추가 조치를 예고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류를 감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수산업계 속사정은 어떨까요? 정치훈 기자가 어시장과 유통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횟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평소 관광객들이 싱싱한 회맛을 보러 들르는 곳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하염없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시장에 매콤한 손님만 지금 없다니까. 저녁까지도 그래요 지금. 맛으로 한이 못 하나요 하는 시경이에요 지금은. 동해안 최대의 시장인 포항 죽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실정. 간혹 찾는 손님도 선뜻 해산물을 사지 않고 망설입니다. 일단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멀리 기피할 것 같습니다.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소매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주로 횟집과 초밥집 등의 활어를 납품하는데 이처럼 오전에 들여온 활어가 모두 팔려 수조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납품을 다녀온 직원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업계를 그만해야 되나 뭐 다른 쪽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종종 하십니다. 불안 심리가 지금 가장 큰 것 같고요. 코앞에 닥친 오염수 방류. 당장 영향을 받을 게 뻔하지만 그렇다고 오염수 탓만 할 수 없는 수산업계의 소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과수가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질식으로 봤다는 소식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최 씨는 체포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 씨의 머그샷은 이르면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신이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피해자에게 쾌유를 빈다고 말해 공분을 산 피의자 최모 씨.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키우겠습니다. 피해자는 이틀 만에 숨졌고 부검 결과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최 씨는 체포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금속 재질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도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최 씨가 한사코 부인했다는 겁니다. 최 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 씨 거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무산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살인, 성폭행,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어제 새벽엔 피해자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생전에 교사였던 피해자의 제자들은 친구 같던 선생님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항상 선생님보다 저희가 우선이셨던 분인 것 같고 다른 반 학생들도 저희 반 부러워할 정도로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 얼굴과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사기, 절도 및 모욕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망치로 컴퓨터를 부순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상당수는 범죄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갓난아기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파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 20대 여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20대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막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98만 원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산모에게 아이를 대신 키워주겠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겁니다. 하지만 2시간도 안 돼 여성은 입양을 원하던 50대 여성을 만나 3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되팔았습니다. 아기를 물건처럼 사고 팔아 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일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행방을 조사하던 수사당국에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의자와 함께 피의자에게 아이를 넘겼던 산모와 30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엄벌에 처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은 지난해에도 아동매매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매매나 유기에 대한 가벼운 형량 탓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계정으로 접속해서 이 강남역에서 다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떻게 경찰 계정을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청사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이 뭔가요? 경찰 왜 사칭했나요? 그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쓴 A씨가 하루 만에 경찰에 협박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겁니다. 이 글은 자신의 소속 직장이 표시되는 블라인드 글에 경찰 계정으로 글을 작성해 경찰 기강 회의 등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알려졌는데 체포 당시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경찰 계정을 획득했는지 조사 중이며 공무원 사칭죄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흉기 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살인 예고글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모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나가실 때 큰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호우특보 지역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낙비가 퍼붓습니다. 어제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전라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어젯밤부터 중대본 1단계를 발령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는 오늘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엔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에 의해서 수도권 지방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전국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예보됐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중남부와 경상권은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비가 그친 주말에는 또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전국에 내리는 이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서쪽 지역에만 영향을 주던 비구름이 오늘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은 중부와 호남, 제주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와 호남 서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해안가를 따라서 최고 150mm 이상, 충청 이남 내륙에도 5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와 광주 30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하지만 비구름이 늦게 닿는 영남 지역은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늘 6년 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일부터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와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태스크포스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 IAEA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감시체계 운영과 방류 현장 모니터링에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의원들과 보좌진, 당원들이 참석하는 촛불 집회 장외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이 용의자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특정돼서 경찰 250여 명이 체포에 나섰지만 결국 놓쳤습니다. 뛰는 경찰 위에 날아다니는 강도였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남성. 대전 신협강도 용의자 신원이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직후 충남 금산으로 이동하면서 주유소에 들려 기름까지 채웠고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다시 대전으로 들어와 도주를 이어나갔습니다. 남성은 도주하는데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1대를 이용했는데 차량 소유주가 남성의 지인으로 확인되면서 신원이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기 전날인 20일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던 경찰보다 남성이 더 빠르게 움직여 해외 도피에 성공한 셈입니다. 추적 수사에만 25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갈아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남성은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일 때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신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편의점에 총을 든 강도가 나타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이번엔 3시간 만에 강도를 붙잡았는데 가지고 있던 총은 장난감이었습니다. 보도에 강세훈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를 산 외국인 남성이 계산대로가 직원에게 옷 속에 숨겨진 권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번역기를 활용해 돈을 달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번역이 틀렸는지 직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은 직원에게 총을 또 보여주고 번역기의 문장을 수정해 다시 돈을 요구합니다. 직원은 현금 50만 원을 건넨 뒤 남성이 나가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진짜 총같이 보였어요. 범인은 우루과이 국적의 30대 남성. 추가 범행을 할 목적이었는지 다른 상점에 들어가려다 그냥 지나칩니다. 나중에 CCTV 보고 알았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왔으면 참 황당한 일이 당할 뻔을 했는데.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 거리를 배회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이 소지한 총은 범행 전 마트에서 구입한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112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여 관내 전 경찰관을 수사 긴급 배치하였고 피의자의 이동 동선 CCTV 영상을 추적하면서 피의자는 가족 병원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열차 안에서 누군가 놓고 간 쇼핑백을 슬쩍 가져간다면 이 역시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작년부터 모든 열차에 CCTV를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됐는데 한 승객이 남의 쇼핑백을 가져가는 영상을 저희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규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시민이 열차 안에 쇼핑백을 두고 내립니다. 이후 열차에 올라탄 분홍색 모자를 쓴 남성. 쇼핑백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앉더니 주위를 살핀 뒤 가지고 온 검정색 봉투에 쇼핑백을 통째로 넣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유유히 열차에서 내렸지만 이 남성은 며칠 뒤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건데 열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범행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이 남성이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CCTV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 겁니다. 이 남성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훔친 순금 반지를 착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에 자백했습니다. 지하철이나 KTX 등에서 다른 사람 물건을 슬쩍하는 절도만 매년 100여 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지만 작년에 모든 객차에 설치가 완료된 CCTV 덕에 대부분 검거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범죄를 하는 경우에 검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철도경찰은 객차 안에 누군가 놓고 간 귀중품이 있다면 가져가지 말고 영무실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얼마 전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가수 윤도현 씨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어제 개인 채널에 잘들 계시나요? 전 잘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음악 작업에 몰두하려 합니다. 라며 너른 들판에 선 채 여행 중인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틈틈이 카메라에 담은 영상과 사진도 공개하겠다며 팬들에게도 건강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윤도현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암투병을 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림프종의 일종인 희귀성암, 위말트 림프종을 앓으며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고 치료를 받아왔고 약 3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할 윤도현 씨 기대하겠습니다. 40년째 우정을 쌓고 있는 홍콩 대표 배우 양조위와 유덕화가 올겨울 같이 컴백합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무간도에서의 최고의 호흡을 보여줬던 두 사람. 20년 만에 범죄 스릴러 영화 금수지에 동반 출연하는 건데요. 지난 17일 홍콩에서 열린 영화 홍보 행사에서 양조위는 유덕화에 대해
4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고요. 유덕화도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영화 금수지는 1980년대 홍콩 엘리트 그룹이 부상하고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음모를 그린 작품인데요. 절친인 두 사람이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팬들과 만날지 기대됩니다. 기린 하면 긴 목과 함께 얼룩무늬가 생각나죠. 그런데 미국의 한 동물원에선 얼룩이 없는 민무늬의 기린이 태어나 화제입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테네시주 브라이츠 동물원에 특유의 흰 무늬가 없는 암컷 기린이 탄생한 건데요. 얼룩무늬를 지닌 어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972년 일본에서 태어난 민무늬 기린 이후 51년 만이고 지구상에서 유일한 민무늬 기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이 특이한 민무늬 기린의 탄생이 전 세계 기린이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는 이 기린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공모전도 열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호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서 요구한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배경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혐의 입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어떤 점에서 좀 황당하다고 보시나요? 부부싸움 이후 변호인 사임 등 공전을 거듭하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국선 변호인 선임으로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측의 신문에 줄곧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당시 지사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도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와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의 명단은 이번 기소에선 빠졌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이번 사건에 관련된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정당법 위반,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6천만 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완을 고려했다며 이 부분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공소장에 돈봉투 수수 현역 의원 명단이 적시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수수자 특정 작업 마무리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꼽히는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수수위원들의 소환 시기도 조율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알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이게 위험성을 알리는 행사가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펜타닐 중독 사망자의 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 알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말하는 행사 차량도 보이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펜타닐은 낮은 제조 비용으로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거래상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그 탓인지 미국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 중독입니다. 헤로인보다 약 50배 더 강력하고 모르핀보다 100배 더 강력한 펜타닐. 더욱더 남용되어선 안 되고 또 그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펜타닐 살인, 다시 생각해보세요라는 문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길 바랍니다. 과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이 유적지라고 한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사료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다는데요. 이탈리아 폼페이로 가봅니다.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에서 발견된 노예가 쓰던 방입니다. 매트리스가 없는 침대와 그물로 만들어진 침대가 있는데요. 항아리와 작은 캐비닛 등도 보입니다. 그 안에는 생쥐들의 뼈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고대 노예들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의 모습입니다. 지난 20일 폼페이 성벽 바깥쪽 약 600m 위치에서 이 방이 발견됐다고 이탈리아 문화부가 밝혔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서기 79년 화산 폭발 때 2명의 노예가 살았던 방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노예의 비참한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시대를 읽어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쿠웨이트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침몰한 선박을 끌어올리고 해양을 청소하기 위해서인데요. 깨끗한 바다를 만들려는 이들의 노력을 함께 만나보시죠. 침몰 보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호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잔해를 인양해야 하는 힘든 업무인데요. 지난 16일 쿠웨이트 해저에서 쓰레기 제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곳에는 침몰한 선박과 33년 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당시 전쟁 잔해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25명의 다이버가 투입돼 해양 청소에 나섰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해양 생물들에게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바다가 건강해야 인류의 삶도 건강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도 무인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군이 도입한 드론이 날리자마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드론 제조업체가 중국산 드론을 국산으로 송인 정황을 포착한 군사경찰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국군 재정관리단이 발주한 교육용 드론 입찰 공고문입니다. 드론과 통제 장비 651대씩 총 예산 11억 8천여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 대당 약 180만 원입니다. 낙찰받은 국내 제조업체가 지난 1월 드론을 납품했고 육군은 대대급 부대까지 보급해 이번 달부터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띄우자마자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빗발치자 육군은 드론 사용을 전격 중지했고 군사경찰은 낙찰과 납품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업체가 중국산 드론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둔갑시킨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라벨 가리를 했단 겁니다. 육군도 납품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배터리와 프로펠러, 변속기 등 부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국내에서 조립해 납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내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에만 통보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기간은 24일부터 31일 사이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황해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입니다.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이유는 일본이 국제해사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관례상 조정국에 알리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걸로 보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한 것. 북한은 지난 5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실패 원인으로 지적했던 엔진 문제의 결함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비교적 짧은 시간인 3개월 만에 정찰 위성 재발사에 나선 건 성공 자신감과 함께 역대급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찰 위성의 성능보다는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재차 예고함에 따라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3년 7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막히면서 하염없이 중국에 발이 묶였던 북한 주민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어제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평양에서 출발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9시 15분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건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공항에는 아침부터 모인 북한 주민들이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에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네, 32살 됩니다. 애초 오후 1시 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평양의 기상 악화로 출발이 지연된다는 말이 들리자 북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기가 고쳐야지 비행기가 나니까. 야, 이게 또 해가 난다 해도 결국 출발 예정 시간을 40여 분 넘긴 오후 1시 45분쯤 빈 비행기로 베이징에 온 고려항공이 북한 주민 200여 명을 태우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근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태권도 선수단 수십 명을 중국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보냈습니다. 육로에 이어 이번엔 하늘길도 재개된 겁니다. 고려항공 홈페이지에는 다음 주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평양과 베이징 노선의 운항 정보와 가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물에 잠겨버린 논을 점검하러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침수 피해 대비를 엉망으로 했다는 건데요. 근본 원인은 놔두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황재헌 기자입니다. 다리가 다 잠길 정도로 물에 들어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제방이 파괴되면서 간석지에 만든 농경지 260만 제곱미터가 물에 잠겨버린 모습을 보고 김 위원장은 현장에 넘는 김덕훈 내각 총리 등 책임자를 맹비난했습니다. 무책임한 일본세, 지적 전응화, 비뚤어진 관점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행정경제 교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김 위원장이 고위 간부를 특정해 공개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필 식량 공급과 직결되는 대규모 벼농사 피해가 발생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인사 예고, 숙청 피바람 이런 걸 예고한 거죠. 이 민생 악화에 대한 출로를 바로 이자처럼 내각 총리와 내각에 대한 질타, 조사 이거로 하고 있고. 비판 수위가 워낙 높고 김 위원장이 책임자들을 단단히 문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숙청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북한에서 아사한 사람은 240여 명으로 최근 5년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과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올해 2분기 전체 가계빚이 전분기보다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862조 원을 넘어서 1분기 말보다 9조 5천억 원 많았습니다. 3분기 만의 중과추세인데 주택담보대출이 14조 원 이상 급증했고 주식 신용거래도 증가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에 성공한 가구가 지난달 30만 세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약 68만 세대가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고 약 32만 세대가 절감에 성공했는데요. 성공 세대는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을 최대 100원까지 깎아주는데 성공한 세대들은 과거보다 평균 70킬로와트시를 줄였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20대의 숫자가 5년 새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이 감면 확정된 20대는 4,600여 명입니다. 20대의 평균 감면액은 88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7% 증가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며 개인 워크아웃에 이른 청년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미검증 명단인 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리튬 배터리용 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센서 제조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검증 명단 등재는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단에 올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생산 제품의 소비자와 관련한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오는 27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와 화해의 제스처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기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중국의 경기 침체나 약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주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中方欢迎美方将相关中国实体从未经验证清单中移出，这表明双方是可以在相互尊重基础上，通过沟通解决具体关切的。 서로 경제 이익에 들어맞는 갈등은 풀고 안보와 관련된 국익에서는 팽팽하게 맞서는 미중 관계는 세계 양강 구도의 주요 흐름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케이블카 선이 끊어지면서 학생들이 공중에 갇힌 채 15시간 넘게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산악 지역 말을 오가는 교통수단이라 탑승자 대부분 등교하던 학생들이었는데요. 다행히 탑승자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깎아지른 듯 가파른 골짜기 사이 공중에 케이블카 한 대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구조 헬기가 내려보낸 밧줄을 붙잡고 겨우 탈출합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외딴 산악지대 바타그람 지역에서 현지 시간 어제 아침 골짜기를 오가는 케이블카의 선중 일부가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케이블카를 타고 등교하던 10대 학생 6명과 교사 2명이 약 300m 허공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हुआ कि एकदम हुआ क्या था कि जिसकी वजह से डोली एक तरफ झुक गई कुछ आपको अंदाजा हुआ होगा बस कोई पता नहीं है जी ये तो रस्सी टूट गई ना 헬기 날개에 남은 케이블이 손상될까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사고 15시간을 넘겨서야 가까스로 8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학생 중 2명은 갇혀 있는 동안 의식을 잃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키스탄 산악 지역에서 케이블카는 마을을 오가는 흔한 교통수단이지만 지난 2017년에도 추락사고로 10명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안전규정에 맞지 않는 케이블카는 즉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어제 서쪽 지역에만 영향을 주던 비구름이 오늘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은 중부와 호남, 제주에,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붉은색의 비구름이 자리한 제주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수도권과 영서 북부, 서해안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 충청 이남 내륙에도 5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요. 제주와 호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와 광주 30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하지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영남 지역은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